쭌 리업스워, 캄보디아에 진출한 대한민국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님, 그리고 관련 기관 담당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여러분의 업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센터 최중호 차장이며 오늘 여러분께 캄보디아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감독의 이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발표 자료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감독 개요, 그리고 현황, 마지막으로 산업안전감독 주요 점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주로 이 세 번째 항목에 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로감독의 개요입니다. 우선 근로감독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캄보디아의 법 체계부터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캄보디아는 헌법이 제일 상위법이고요. 이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준해서 하위법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국제조약 및 협정도 국회의 승인을 받고 국왕이 서명 비준한 건에 대해서는 일반 법률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요. 보통 법률은 국회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국가의 제도나 구조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 하위법으로 칙령, 즉 왕의 명령이 있고요. 그 하위에 수상의 명령, 아누클렛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밑에는 장관의 명령, 프라카스, 그리고 제일 하위에 결정문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노동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별도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는 이와 다르게 노동법 안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챕터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의 노동법은 최초 1992년에 기획부에 의해서 제정이 됐고요. 사회노동부에 의해서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1997년에 변경된 사회노동보훈부에서 노동법을 담당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이 사회노동보훈부는 크게 노동직업훈련부와 사회보훈복지부로 나뉘었습니다. 이 노동법은 현재 노동직업훈련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감독입니다. 우리가 보통 근로감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노동 분야에 대한 거를 아우러서 감독을 하는 거고요. 이 근로감독 속에는 크게 아동근로, 고용, 근로조건, 노사관계, 사회보장,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감독 속에는 산업안전감독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동근로감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2014년부터 여러 가지 관계 업무자들이 통합된 합동근로감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합동근로감독팀은 노동직업훈련부 산하의 노동분쟁국, 근로감독국, 쟁의시의 해결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기금, 훈련국, 산업안전보건국, 아동노동국, 고용인력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하지만 현재는 내무부 이민국의 외국인력 특별감독팀 운영을 위해서 고용인력국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동직업훈련부 산하 합동근로감독팀은 고용인력국을 제외한 7개의 부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 인원은 각 한 명씩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본부에는 24개의 팀이 운영되고 있고요. 2015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방사무소에는 사무소별로 각 한 개씩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부처 내에 또 다른 합동근로감독팀이 있습니다. 이 합동근로감독팀은 특정 업종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특정 업종은 벽돌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는 2020년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서는 근로감독국, 사회보장기금, 산업안전보건국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처 내에 합동근로감독팀을 설명드렸는데요.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한 합동근로감독팀 역시 있습니다. 이 역시 2020년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대상으로는 제조업의 노동 및 환경 분야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는 환경부, 산업자원부, 관광부, 그리고 노동직업훈련부입니다. 자, 지금까지 근로감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동근로감독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요. 감독을 할 때는 캄보디아 노동법을 기준으로 사업장 및 시설의 감독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게 구성이 되고 있는 거고요. 합동근로감독의 역할과 책임으로는 사업장 및 시설의 노동법,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것, 노동조합에 관한 법규, 노동조건,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권리와 관련된 기타 규정들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합동근로감독관들의 임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에 대해서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게 보장을 하는 게 하나의 임무고요. 사업주나 근로자들이 이 법 준수를 하기 위한 방법을 위한 정보 제공이나 아니면 기술적 자문 제공들이 그들의 임무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감독 과정에서 발견이 되는 법의 맹점, 부적절성 또는 탈법 행위들을 발견 시에는 관할 관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및 조직의 구조조정이나 쟁점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와 나아가 근로자의 가족의 생활 조건에 관한 규정 시행 역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감독 분야가 무엇이 될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반적인 사업장 내용, 즉 사업자 등록사항, 직원들의 인사, 특히 정보사항, 그리고 급여대장은 꼭 컴퓨터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고요. 고용 관련 서류들, 즉 취업 허가증, 워크퍼밋이죠. 고용 카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겠다는 요청서, 그리고 근로계약서 등. 그리고 근로 조건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휴식시간, 야간 근로, 여성 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급여 보너스 등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이랑 사회보장 분야로는 일터의 안전보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했는지, 기록 여부는 잘 돼 있는지, 산업보건의랑 간호사의 역할은 충실한지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노사관계 쪽으로는 단체 협약을 준수를 잘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요. 노동 분쟁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율하기 위한 노조위원장, 사업주 대표의 어떤 대화의 창구가 운영되고 있는지 역시 감독의 한 분야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사회보장기금, National Social Security Fund인데요. 산재보험이랑 건강관리보험의 가입을 독려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들 역시 이 시스템에 등록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동근로 작업 조건에 대한 감독 역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근로감독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근로감독은 크게 정기감독이랑 특별감독으로 구분됩니다. 정기감독은 일반적으로 감독 전에 사업장에 안내를 하고 실시를 합니다. 물론 안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안내를 하면은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서류나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감독 역시 두 개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계획특별감독. 이 계획특별감독은 정기감독 등을 통해서 발견이 된 어떤 개선사항들, 그 시정 지시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특별계획감독은 예고를 안 하고 거의 대부분 나갑니다. 예고 없이 거의 대부분 나가고요. 만약 나가서 시정이 완료되지 않았으면 그때는 벌금 부과 등의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별감독은 비계획 특별감독인데요. 이는 노동법을 불이행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산재 발생의 위험 등이 있다라는 민원이나 정보 요구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비계획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근로감독입니다. 자, 다음은 근로감독의 절차도입니다. 정기감독을 시작으로 설명드릴게요. 정기감독을 실시를 했는데 아무 이상 없이 적정하다. 그러면 적정 통보가 이루어지고 다시
다음번 정기감독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부적정하다. 정기감독에서 부적정했으면 현장에서 자문을 제공하고 시정지시서를 통보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중대한 위험성이 발견이 되면 즉결심판을 통해서 벌금이 바로 부여됩니다. 시정지시서를 통보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이 이제 이루어지고요. 특별감독을 통해서 시정지시를 확인하게 됐는데 개선이 안 됐다. 시정지시가 불이행이 됐으면 벌금, 그리고 심하면 구속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근로감독에 대한 사업주의 협조사항입니다. 협조사항은 크게 세 가지 단계, 감독 전, 감독 중, 감독 후 단계로 나누어 설명드릴 건데요. 감독 전 단계에서는 사업주께서는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협조를 하거나 또는 결정권이 있는, 의사결정권이 있는 대리인을 통해서 협조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독이 사전 안내된 경우에는 필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감독이 이제 시작이 되면 감독 시작부터 끝까지 사업주나 또는 결정권이 있는 대리인은 끝까지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발생하게 되는 근로감독관의 요구 서류에 계속 협조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근로감독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회의실 같은 근로감독 업무 장소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감독이 끝나고 나면 근로감독관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근로감독 보고서와 시정지시서 내용을 사업주 또는 대리인은 확인을 하시고 서명을 한 후 사업장의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을 한 다음 적절한 대책을 수립 이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 대책 수립 이행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근로감독관의 숫자입니다. 최근 7년간의 근로감독관의 숫자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많이 늘고 있는 추세가 여러분도 보이실 겁니다. 이만큼 노동 분야, 근로감독 분야가 얼마나 강화될지에 대한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는 것은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근로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수는 거의 한 1000개소 정도, 1년에 1000개소 정도 되고요. 그 중에 법적 조치를 받은 사업장 수는 대략 한 500에서 1000개소 되는데 최근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은 2019년 자료에 의하면 법적 조치를 받은 사업장 수는 2019년 기준으로 1100개소가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산업안전 감독의 주요 점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법 안에 산업안전보건 분야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8장 그리고 제9장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제8장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검 사항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제가 이제 축약해서 한 줄로 쓴 건데 결론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될 게 뭔데 구체적으로 필요할 거로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근로감독관, 특히 산업안전 감독을 업무로 하는 분들께, 캄보디아 감독관 분들께 주 타겟되는 분야들을 제가 다 들은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림과 함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좌측에 보시는 그림들은 작업장의 청결성, 정리정돈 상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장애물이 있거나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거나 한 거를 오른쪽에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이동 통로가 확보되어 있는 것 보이시죠? 요걸 이제 주로 차관사항으로 감독관들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은 근로자가 특정 작업에 의해서 유해 물질에 노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스 또는 분진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물질들이 사업장에서 바로 이 작업 장소에서 곧바로 외부로 적절한 공기정화 장치를 통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한 모습입니다. 자, 우측 하단은 사실은 집수정인데 저는 이제 추락재 예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이 사진을 썼는데 이 안에 물이 없다고 상상해 주십시오. 어차피 물이 있어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인데요. 이걸 개구부라고 상상을 해주시고 이 개구부 근처에 근로자가 발을 헛디디거나 그럴 위험이 있으면 떨어져서 사망을 하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 작업 장소에는
적절한 높이의 난간과 적절한 강도의 난간이 설치가 되는 게 하나의 예방 사례겠죠. 자, 좌측에 보이는 사진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이는 사진은 동력 전달부 그리고 동력 전달을 이용한 연마기가 이렇게 근로자에게 노출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끼임 또는 어떤 마찰 등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위험 부위에는 방호 덮개 등 적절한 방호 조치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자, 우측 하단, 죄송합니다. 우측 하단은 충전부, 전기 충전부고요. 이 충전부 왼쪽 보시면은 충전부가 노출이 되어 있죠.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곳에 근로자가 실수로 접촉하게 된다면 감전재해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충전부를 적절한 방호 덮개를 설치해서 감전재해를 예방하는 것 역시 근로감독관들의 주 차관 사항입니다. 자, 좌측 상단은 봉제업종에서 주로 많이 보일 걸로 보이는 재단기입니다. 이 재단기를 사용하다 손이 이제 절단되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이런 재단기에도 적절한 방호 덮개가 설치되어야 하고 또는 철, 이런 쇠로 제작된 적절한 보호구, 장갑을 착용토록 하면 절단 재해를 예방할 수 있겠죠. 우측 상단에 있는 모습은 무리한 힘 사용을 인한 요통 발생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무리한 힘을 사용하는 작업에는 중량물 이동 보조기구 보이는 바와 같은 카트 같은 거를 사용하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이는 사진들은 화학물질 취급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애 예방하기 위한 어떤 공학적인 국소배기 장치, 전체 환기 장치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안전 보건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제8장, 노동법 제8장 법 제242조부터 법 제244조, 프라카스 330/00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관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건강관리실의 주 차관 사항은 50인 이상에 해당됩니다. 이 건강관리실 보유해야 되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 기준은 50인 이상입니다. 이 해당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건강관리실이 접근이 용이해야 하고요. 소음이나 분진 쓰레기 등이 없어야 하고요. 청결해야 되고요. 적정 조도랑 환기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이 건강관리실의 최소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성 근로자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확보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건강관리실의 산업보건진료 의료진들의 인원수를 또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50인 이상 300인 이하 근로자를 확보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 명의 간호사가 상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의 의사 또는 보조의사가 근로자 8시간 근로 기준으로 2시간 정도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노동법 제8장 법 제239조랑 240조 프라카스 139/0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보건의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이제 사업장에 방문해서 산업보건의의 업무를 볼 때는 사업장에서 산업위생이나 근로보장 등에 대한 자문을 산업보건의가 실시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이 산업보건의의 전문 자격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자문 과정 또는 검진 과정에서 발견된 근로자의 개인정보, 비밀 유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또한 점검하게 됩니다. 업무상 사고랑 질병, 기타 감염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역시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료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인데요. 프라카스 330/00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관리실의 의료시설은 1개 이상의 책상, 3개 이상의 의자가 있어야 하고요. 서류 또는 의약품을 정리 보관할 수 있는 캐비닛이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전체 근로자 수의 최소 2% 이상의 병상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최소 2개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적은 근로자라도 50인 이상이라면 최소 2개 이상의 병상은 확보되어야 하고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서 2% 이상의 병상을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멸균기나 필요한 각종 의약품을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프라카스 052/00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화장실이 깨끗해야 되고 바닥이 방수재질이어야 하고 내부에서 문을 잠글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충분한 세면이나 세수용품들이 있어야 하고요.
특이사항이 있다면 근로자 수에 대한 화장실 수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 수가 1명에서 15명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화장실 수가 최소 1개는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서 화장실 수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좌측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특이사항이 있다면 여성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여성 근로자 50명마다 1개의 의자형, 서양식이죠. 의자형 좌변기를 설치한 화장실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식수입니다. 식수는 프라카스 054/00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식수를 제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 좀 특이사항이 있다면 작업장 내에 주류를 반입하는 걸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작업 중에 음주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이 프라카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자입니다. 의자는 프라카스 053/00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및 시설의 근로자를 위해 적절한 의자를 제공하라고 되어 있고요. 설사 작업 구조상 의자 사용이 불가능하더라도 어려운 경우라도 그 주변에 근로자가 필요시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의자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소음입니다. 아누크렛 42/00 그리고 프라카스 138/03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아누클렛에 의거해서 80데시벨 초과하는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착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음 수준별 작업자의 노출 허용 시간은 아래 표를 보시면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서 85데시벨로 노출되는 작업장인 경우 8시간까지 작업이 허용됩니다. 다음은 고열과 환기 분야입니다. 아누클렛 42/00, 프라카스 125/01, 147/02, 139/0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업장 온도를 근로자에게 적정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작업장 근로자의 1인당 보유 기적, 그러니까 부피죠. 공기의 부피가 약 13제곱미터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온도계로 사업장 내부의 온도를 모니터링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환기가 충분히 하지 않은 장소, 즉 동굴이나 지하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실린더나 저장 탱크 내부 이런 질식재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시간당 최소 33제곱미터의 신선한 공기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 사진은 제가 동남아 어느 국가에서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요. 고열 발생 사업장이었고요. 한쪽 측면에 급기팬을 다량으로 설치를 하고 다른 한쪽 면에는 배기팬을 다량으로 설치해서 전체적인 기류가 형성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고열을 외부로 바로 배출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있었고요. 천장에는 계속 물이 정기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어서 외부 고열에 의한 저감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조도입니다. 조도. 프라카스 484/03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작업의 종류별로 조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커팅, 재단 작업이죠. 절단 작업 750럭스고요. 소잉, 바늘질 작업, 봉제업에 해당되겠네요. 1000럭스, 아이어닝, 다림질 300럭스, 그리고 패킹, 포장 작업 500럭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량물 취급 무리한 힘 사용에 관련된 겁니다. 법제 230조와 프라카스 124/01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성별 및 연령별, 그리고 인력을 직접 취급하는지, 중량물을 인력으로 직접 취급하는지 또는 중량물 취급 보조 장치를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취급할 수 있는 최대 무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의 근로자, 15세에서 17세인 여성의 근로자가 바퀴 1개 달린 중량물 보조기구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사용 금지입니다.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남성 18세 이상의 남성 근로자가 중량물을 직접 취급하려고 하는데 50kg을 초과하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취급 금지입니다. 50kg까지만 직접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임신부 또는 최근 2개월 내에 출산을 한 여성의 경우에는 5kg을 초과하는 중량물 취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보시는 그림들은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좌측 상단에 공기 고열에 대한 내용 점검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유해 물질, 가스나 분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출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국소백이나 전체 환기장치 등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구내식당입니다. 구내식당 역시 청결성을 감독관들이 집중적으로 보고요. 특히 조리실에서 조리 과정들이 청결하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화학물질입니다. 화학물질의 보관 장소가 적절한 환기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작업 장소에 적절한 국소배기 장치가 설치되는지를 또 확인하고, 그다음에 보호구가 제대로 착용되는지, 그리고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교육을 똑바로 시키는지를 점검합니다. 뭐 교육 내용은 이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화학물질의 유해성이 어떤지, 응급조치 사항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물질안전보건 자료가 예시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 제일 위에 그림은 비상시 대피 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기적으로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중간에 좌측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비상구입니다. 비상구에는 비상구가 명시되어 있는지, 비상구까지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 비상구가 상시 사용 가능한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이 안에 뭐 장애물 같은 게 적시되어 있으면 비상구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장애물 같은 게 놓여 있는지를 또 확인하겠죠. 자, 두 번째 소화기인데요. 소화기는 충분한 수량이 사업장 내에 비치되어 있는지, 사용이 적정한 소화기여야 하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소화기가 사용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되어 있어야 함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은 응급조치입니다. 응급조치 역시 사용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어야 하고, 응급조치 항목, 이 품목들이 충분한 수량으로 주기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한 관리 항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중간 제일 오른쪽은 기계나 기구류들, 전기 장치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망라한 건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방호 덮개라든지 이 장치들을 작동하는 것에 사용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임의로 작동하게 돼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시건 장치나 경고 표지라든지, 전문 용어로는 락아웃, 태그아웃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부착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좌측 하단은 소음입니다. 소음은 소음 수준을 평가를 하고 있는지, 소음 수준을 측정을 하고 있는지, 청력 보호구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중간에 제일 아랫부분은 화장실 청결이고요. 남녀가 구분되어 있는지 화장실 개수를 또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청결성 유지 여부를 또 확인하게 됩니다. 우측 제일 하단은 작업자의 통행로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노동법 제8장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지금은 노동법 제9장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주된 내용은 업무상 사고와 질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업무상 사고랑 질병은 업무상 그리고 업무 시간 중 또는 통근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랑 질병을 모두 업무상 사고와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상 사고와 질병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부과되고 있고요. 이 관련 근거는 여기 보이는 법과 프라카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9장에는 재해 발생 시 사업주 의무사항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고 발생 또는 질병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노동직업훈련부에 서면 작성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재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제공해야 하고, 재해 현장을 보존하셔야 합니다. 추후 재해조사위원회를 운영하셔야 하고요. 목격자의 관계기관 진술을 허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재해에 대한 기술적 조사가 있는 경우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해 보상 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 사업주는 국가사회보장기금 NSSF에 가입을 하셔야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해당 재해자에 대한 이 구체적 내용은 프라카스 109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제가 이제 프라카스 아까 말씀드린 장관의 명령을 쭉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장관의 명령을 쭉 리스트업을 해봤는데요. 24개에서 25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보이는 프라카스 외에도 현재 4개, 제가 알기로는 4개 정도가 또 시행 예정이고요. 아직 건설부하고의 협의 중이라 아직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프라카스, 산업안전보건이랑 관련된 프라카스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그만큼 사업장의 안전보건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제 발표가 여러분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제도, 해당 국가의 산업안전보건제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는 우리 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억군